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교민들이 당분간 어떻게 격리되는지, 전 세계 타는 과정은 잘 준비되고 있는 건지 취재 기자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외교안보팀의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추진하는 건데 이 일정도 바뀔 수가 있다면서요? 네, 아직까지 중국 당국과 협의가 남아 있다는 건데요. 예. 이 보시는 게 주 우한 총영사관에서 가장 최근에 올린 공지인데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전 세계 일정이 확정이 되면 우한 내 시내 내에 4곳의 직결지를 선정해서 공항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또 우한 외에 머무르고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도 이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중국 각 지역에 통행 허가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네. 증상이 있는 교민들은 전 세계에 안 태운다면서요? 그건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역을 이 귀국 전과 후에 2차례 나눠서 실시를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예. 우한으로 들어가는 전 세계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서 검역관도 함께 타게 되는데요. 따라서 교민들이 전 세계에 오르기 전에 검역관이 한 차례 검역을 하고요. 또 귀국 후에 2차 검역을 통해서 증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만 국가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로 옮겨서 지내게 됩니다. 네. 그럼 1차로 검역을 한 뒤에 전 세계에 탄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귀국하는 공항은 아직까지 정부가 발표를 하지를 않았는데요. 예. 일반 승객들이 들어오는 게이트와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서 검역과 입국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공항 검역에서는 증상이 발견이 안 돼서 걸러지지 않다가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바로 잠복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우한에서 전 세계에 오를 때는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귀국 후에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천의료원이나 또 분당 서울대병원 등 국가에서 마련한 의료시설로 옮기게 됩니다. 또 국가에서 마련한 시설에서 2주 동안 생활을 하던 중에 증상을 보일 수도 있어서 예. 보건복지부 당국자와 또 의사가 24시간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 최대 잠복 기간인 14일 이후에도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그때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어느 시설에서 지낼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고 공무원 교육시설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네. 공항에서 너무 멀지 않고 또 교민 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앞서 충남의 2곳에 나눠서 보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해졌는데 일단 정부 당국자는 아직까지 특정 시설을 정해서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지역인지 발표가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 오후에 충남의 보호시설이 들어선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안 왔으면 좋겠다라든가 또 무섭다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소통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 사실이었다며 다소 아쉽다는 그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전 세계에는 승무원하고 공무원들도 타잖아요. 혹시라도 감염될 위험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네, 이 사람들도 감염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다만 이 승무원이라든가 또 외교부 직원 그리고 의사나 검역관의 경우에는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또 별도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귀국 후에 격리가 이뤄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요. 항공기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네, 이 교민들도 항공기 비용을 내야 합니다. 예. 귀국 후에 30만 원을 외교부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되는데 어린이의 경우에는 할인 요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현주 기자였습니다.